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어우,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음산해 갑자기.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즈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즈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즈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즈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즈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모모떼 습격.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와,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바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스완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이거 여기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에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 좀 노여워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아, 난 맞다고 봅니다. 난 냉심이에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옷사건정대 19 4위 공개합니다. 움직이는 관의 진실. 박물관도 아닌 무덤 속 관들이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영화도 아니고 박물관 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는 관의 진실을 찾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12년 중남미 바베이도스.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생을 마감하면 가족묘에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인 지하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밀폐된 납골당 안에 안치돼 있던 100kg에 달하는 관들이 서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제자리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아, 근데 그러면 도굴꾼이네요. 도굴하려고 막 다 뒤지고 세우고 막 했겠지. 막 그러면 뒤지고. 오케이. 귀족 가문이니까 관 안에 뭔가 규정을 넣어놨을까봐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석류를 막 찾은 거죠. 도난당한 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몇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들을 착취했던 악덕 농장주 체이스 가문의 원한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 체이스의 관을 안치한 뒤 납골당을 더욱 치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요. 5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할 만큼 단단하게 봉인된 납골당의 문을 뜯어낸 후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싹한 광경. 무덤 속 관들이 240도 기울어져 있는 등 또다시 제자리를 이탈해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봉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있는 무슨 세력의 짓인가? 당시 납골당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물론 목격자나 비밀 통로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바베이도스 총독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범인 잡기에 돌입.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리고 시멘트를 바른 문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했던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붙이는 등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석회가루 또 영국 정부의 봉인은 훼손당한 흔적 없이 그대로였는데요. 어허. 하지만 이번에도 관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자리를 이탈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옷사건정대 19 2위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방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것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아유,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 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자.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2손 2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